3월 말입니까? 이제 사내 이사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 갱년권이 사실상 박탈당한 첫 사례라는 이런 불명예의 막판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4월 4일이 이 대한항공 창립 50주년 기념식인데 그날 조 회장은 미국의 병원에 있었죠. 남가주 대학병원에.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폐가 안 좋아가지고 폐에 꽈리가 생기는 폐섬유화 현상을 앓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게 폐섬유화 현상은 스트레스가 제일 큰 이 데미지인데, 지난달부터 1월달, 2월달, 작년 연말부터 이제 경영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가 하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시달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악화되고 본인이 사내 이사에서 배제된 이후부터 몸이 급격히 악화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매우 이렇게 회복 불능한 상태로 빠져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작년 연말에 조 회장과 식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연말까지만 해도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18번 받고 소환을 가족이 14번을 받았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넋이 나간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한항공을 뒤진 기관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11곳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작년 3월에 둘째 딸 조현민이 물컵을 던졌다라는 사건이 이제 완전히 시발점이 되면서 정권이 대한항공을 제거하겠다, 경영권을 뺏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그런 명분을 줬습니다. 뺏어 먹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아니면 그런 일이 실제로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의 거물에 걸려서 완전히 당해버리는 결과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가에 대해서 전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지만 전부 기각이 됐어요. 둘째 딸도 그 부인도 다 영장이 기각이 됐고, 조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 배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은 기각이 됐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기각된 가족도 이 가족이고, 압수수색을 제일 많이 받은 가족도 이 가족이고, 그리고 소환도 제일 많이 된 가족이 이 가족입니다. 자택도 지난해 2차례나 이렇게 압수수색을 받았지요. 조 회장은 15일부터 한 일주일가량 상으로 지금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에 아마 유해가 한국으로 운구되기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상이 차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요. 문 정권은 무엇 때문에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벌어진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만 처벌하고, 뭐 처벌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그건 사회적으로 규탄받았으니까 끝내면 되는데, 전 국가 수사기관이 총동원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조양호 회장 일가를 이렇게 두들겨 잡는데 좌파 언론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론을 몰아가고, 그 여론 몰이의 끝은 낙인을 찍고, 그 낙인의 끝은 기업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 묻고 싶은 게, 대통령 할 때 칼 대한항공 뺏어서 저거 그럴싸하니까 원래 항공사나 호텔이라는 게 기업들이 제일 욕심을 내죠. 그래서 좀 재벌쯤 된다 하면 뭐 호텔 하나씩은 하고, 근데 항공사는 함부로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요즘도 저가 항공사를 저렇게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이 저가 항공사가 8개가 된다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미국하고 비슷하대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결국은 폼 잡는 일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퇴임 이후에 대한항공의 회장이 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누가 저거 뺏어주면 내가 얼마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항공이 이름이 개인 기업인데 대한이라는 말을 쓰니 기분이 나빠서 아예 그냥 대한항공이라는 걸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공기업 대한항공 이렇게 하려 한 겁니까? 분명히 사적인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다. 개인적인 어떤 원한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하진 않는다. 차라리 그러면 돈을 받아먹고 말지요. 그럼 이건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선 것이고 대한항공을 무슨 국영기업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쓸데없는 짓거리를 안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집요하게 할 때는 돈이 되는 부분이니까 집요하는 거지. 맛을 보이거나 본때를 보이려면 그냥 짧고 굵게 본때 보이고 끝나는 거죠. 공기업 만들어서 다음 대통령 되는 놈 좋은 일 시키지 나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누군가 대리인을 내시켜서 뺏어서 해볼라 했거나 아니면 딴 잽을 누구한테 정권한테 붙어있는 어떤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이걸 했다. 거기에는 쌍방간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달라들어서 한 일가를 초토화시키고 그러면서 내부에 있는 대한항공 내부에 있는 노조 또 그리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그 사주들을 이제 고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좌파 언론들은 숱하게 매도와 낙인을 찍고 이것이 이제 전부 맞아떨어지면서 안팎에요. 민노총도 가세하고 그 다음에 무슨 참여연대 이런 데도 가세하고 그러면서 저거 경영권 뺏어먹는 첫 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 대한항공은 한국의 친북 좌파들의 경영권 탈취 1호였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오늘 한국 경제에 보면 포퓰리즘 총대면 공기업 이래가지고 전체 공기업의 순이익이 2년 새 12조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16개 시장형 공기업이 지난해 1조 1125개 흑자가 아니라 손실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불과 2016년, 그러니까 이건 지난해에 이 정도 적자는데 2년 전인 2016년에는 10조 9,078억의 흑자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개 공기업이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12조를 이렇게 성과에서 줄어들이 버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적자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자, 2016년에 10조 9,078억, 2017년에 이제 문정권이 5월달부터 시작했죠. 2조 5,728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마이너스 1조 1,12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 자체가 결국 탈원전이나 일자리 창출, 정규직화 등에 내몰리면서 이런 공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어려운 고비용 구조로 탈바꿈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16개는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인 회사를 보면요.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그리고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한국중부발전,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그리고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등입니다. 이 회사들이 2016년만 해도 10조가 넘게 벌다가 흑자가 지금 작년에 적자가
1조 1100억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원전한다고 값싼 원전 세우고 한마디로 비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니 뭐 이런 거 풍력이니 다 했죠. 자, 그리고 최저임금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쌓이면서요, 고비형 구조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태양광 외에도 지금 원전을 세우면서 비싼 LNG 발전을 많이 돌렸지요. 이 적자의 대부분을 한전이 지금 절반 이상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한 80%를 적자를 냈습니다. 한전이 그전에는 7조 1483억의 흑자였는데 한전이 작년에는 마이너스 1조 1508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전 하나가 이런 전체의 80% 가까운 적자를 이렇게 만드는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갖다가 아주 빠르게 에너지 기업들로 하여금 이렇게 태양광 등을 강조하면서 이런 정책의 변화로 인한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인건비 예산이 막 20%씩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상층부에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정치판에서 굴러먹던 낙하산들을 다 갖다 꼽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황창하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임채정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에너지 분야 경력이 전혀 없대요. 지역난방공사 사장쯤은 과거에 전직 중견 의원이 갔는데 이제 일개 보좌관 출신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경찰 출신의 손창원 공항공사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 최규성 농어촌 공사 사장이 이 태양광 발전에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어가지고 형님 문제도 있고 자신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오기 전에 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만뒀지요. 후임으로 간 김인식 사장도 결국은 문재인 캠프 옆에 이렇게 굴러다니던 농업계 인물입니다. 그런 이런 사람이 이런 거 헤쳐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민주당 시의회, 태백시의회 의장이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434명의 낙하산들이 지금 큰 데만 내려갔다는 거예요. 작은 거는 또 민간 기업에 꼽아준 거는 셀 수도 없겠죠. 그리고 이런 공기업들이 포퓰리즘으로 휩쓸려 들어가면서요, 설 추석 연휴에 무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빚이 20, 30조 있는 이 도로공사에서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500억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조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서 이 정권의 친노조 정책이 공기업 노조가 그야말로 저것들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장은 낙하산으로 정치판에서 굴러와서 노조 안 건들 거고 오냐 하면서 떠받들 거고, 문정권이 친민노총 정책을 하니 이런 공기업 노조가 전부 민노총인데 회사의 주인이 이들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사회공헌세라고 해서 이 공기업들이 갖가지 형태로 조세, 준조세를 내게 돼 버렸습니다. 농어촌 상생기금도 내고요. 발전회사들이 다 농어촌 상생기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각종 사회적 무슨 가치에 전부 헌신해라고 공기업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개인 대기업만 망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기업도 망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고 망치는 데는 탁월한 재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 아는 건달들도 이 정권에서 들어가서 한 자리씩 깨찬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런 자격들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요, 그야말로 이 나라를 완전히 거들을 내고 공기업, 사기업까지 할 것 없이 그러고 나갈 것 같습니다.